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만약에 2500포인트까지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자, 그러한 생각 어렵지 않은 거죠. 생각해보면 2018년 1월에 작년 초였죠.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도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새해 만약에 2500포인트에 가 있다면 어떤 일이 증시에서 벌어질까요? 물론 지금 증시 환경에서는 턱도 없는 생각입니다만, 자,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끝까지 보아주시면서 만약에 정말 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에 관한 칼럼 밑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주가지수 2500포인트입니다. 예전에 노래 중에 저런 노래 가사가 있었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 가사 알면 아재 인증인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가지수 2500포인트. 생각해보면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초에 2600포인트까지 가긴 했지만 거의 만 2년 동안 하락세에 있다 보니까 주가지수 2500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 너무 높은 곳 아닙니까? 주가지수 2500포인트 가면 너무 높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우리나라 버블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가지수 2500포인트가 내년에 혹시 만약에 혹시 가지 않을까요? 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발칙하면서도 턱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취급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정말 만약에 주가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일단 숫자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되면요,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가지수 상승률은 20%입니다. 20%. 와, 지금 생각하면 한 해에 주가지수 20% 상승하는 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외로 한 해에 주가지수 20% 상승하는 일은 흔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199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난 20년 동안 주가지수가 20% 넘게 상승한 해는 20년 동안에 8번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40%에 달하는 제법 많은 기간입니다. 1999년, 2001년, 그리고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7년 이렇게 8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 번 정도는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런데 저 20%라는 주가지수 상승률에 어떤 장애의 벽, 어떤 담장이 너무도 높게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주 갔었던 그 정도 수준의 쉬운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지수 2500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숫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다시 앞서서는 주가지수 2500 가면 20%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조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주가지수 2500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시장 PBR 레벨은 0.84로 해서 2008년, 2000년 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지수가 2500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요, 자, 2500이면 20% 상승한 거잖아요. 요게 1.2, 0.84에 1.2 곱하면 PBR, 시장 PBR이 1.01 수준입니다.
시장 PBR이 1.01이에요. 주식시장이 자기 자본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저평가, 고평가를 판정할 때 중요한 기준선인데, 자, 작년에 그 선을 하회한 이후로 사람들이 저 선을 엄청난 장벽처럼 느끼고 있습니다만, 생각 외로 저 선 수준의 주가 지수가 있다면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나 2020년 연말 기준으로 감안을 해보면, 자, 주가 지수가 2500까지 간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장 PBR이 0.95에서 0.97 정도로 시장 PBR이 1 수준도 안 되는 낮은 레벨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 지금 밸류에이션 차트에서 주가 지수가 만약에 2500까지 갔다 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조금 과하게 그려봤는데 왠지 느낌이 에게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예. 한 엄밀히 그려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너무 작을까봐 살짝 높이 그렸는데, 예, 정말 작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지수 20% 상승. 예, 과거에는 흔했는데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고, 시장 밸류에이션도 주가지수 2500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숫자 관점에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의 꼬리가 계속 이어졌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수급과 군중 심리 측면에서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연기금이 머릿속에 쑥 떠오르더라고요. 연기금의 절대적인 존재는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국민연금입니다. 연기금 수급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다른 뭐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다 그냥 쫓아가는 작은 10% 국민연금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주가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상 자 17.3%를 국내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국민연금에서 10조 원대의 매물을 쏟아내야 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2500 갈 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와, 이게 막 올라가면은 국민연금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왜? 국민연금 중심으로 한 자산 배분 전략이 연기금들이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기계적인 거예요. 뭐 시장 예측이고 이런 게 아니고 기계적인 자산 배분 전략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어찌 해서 주가지수가 2500에 도달했다 하면, 자, 그 순간부터 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산 배분 전략이 주가지수 2500포인트에 맞게 딱 갖춰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거기서부터 하락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 하방 경직을 만들게 됩니다. 와, 이거 엄청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지수가 정말 2500포인트 가면은, 그 직전까지는 국민연금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 하방 경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왜? 기계적인 자산 배분 전략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모멘텀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난 10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이 모멘텀에 의해서 미국 증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하면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미국 증시는 승승장구했어요. 하지만 한국 증시는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좋은 소식을 악재로 해석하면서 계속 약세. 미국 증시 승승장구, 한국 증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모멘텀 기준 때문입니다. 모멘텀이 있는 곳에
자금이 쏠리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찌해서 250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지수 측면에선 20% 상승한 수준이죠. 앞서서 계속 엉드리는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 상승하게 되면요, 최소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는 모멘텀이 없어 라는 그러한 뭐랄까 평가 절하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오히려 모멘텀 상위권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지, 모멘텀이 없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모멘텀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못난이 취급을 받던 한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네 하면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글로벌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연날리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연 날릴 때 보면 일단 어느 정도 띄우면은 바람에 의해서 연이 계속 떠 있잖아요. 자, 지금 바람을 태우지 못하니까 계속 한국 증시가 눌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람 띄울 때까지 한번 올라줘야 되는데 그 기준점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가면 바람을 글로벌리하게 받을 수 있겠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급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수급 측면에서 보면 군중심리가 주가지수 2500포인트에는 뜨겁게 달궈지면서 부동자금이 증시로 쏠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제 머리 위에 브라운관 TV가 딱 있죠. 아주 고전적인 안테나가 있는 TV 그림을 올려놨는데, 제가 저 그림을 올린 이유는 뉴스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보시게 되면 주가지수에 관한 뉴스 요즘 나오지 않아요. 증시가 하락하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폭락했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 비관적인 뉴스는 나오더라도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8시 뉴스, 9시 뉴스 안 나오죠. 그런데 주가지수가 2300포인트부터 해서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왜냐? 주가지수 2300포인트부터는 52주 신고가예요. 자, 그러면 뉴스에 멘트를 할 만한 건덕지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저거 방송에 내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겠는걸? 이거 한번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주가지수가 2300 넘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증시에 관심 없던 사람도 뉴스를 이렇게 보면 봤더니 52주 신고가 주식시장이 언제?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타다다다다닥 하고 이게 두들겨 보면 주가지수가 이미 10% 일단 상승했죠. 이때부터는 군중심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가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게 되면요, 자, 이미 주가지수는 20% 상승했죠. 자, 그리고 오늘의 뉴스에선 자,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군중심리가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1년 안에 주가지수가 20% 정도 상승하면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제가 군중심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과거, 직전, 최근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완전히 로봇화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들어야 되겠는걸 하면서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으로만 계속 자금이 쏠리고 있잖아요. 부동산으로만. 그런데 이 뭐랄까 기울어진 천칭이 주식으로도 살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부동자금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라도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 점점 가속화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 증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주가지수 2500포인트란 점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자금이란 게 참 아이러니한 게 기울기 시작하면요. 점점 쏠리면서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기울기가 더 급해져서 부동자금이 일시에 쏠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불꽃놀이를 저렇게 터트려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가장 원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저렇게 불꽃놀이 터트리면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상상만으로는 좋네요. 자,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은 아직까지는 꿈일 뿐입니다. 주가지수 2500이라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지수를 이야기를 해도 턱도 없다,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가지수 2500포인트라는 숫자를 가지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자, 뭐 상상입니다만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애청자님들도 힘내면서 좋은 일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 한번 세미나에서 기분 좋게 함께 하시는 날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자, 그러면 내일도 내일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